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전철이 없던 울산에 드디어 동해선 전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인구 112만 명의 울산시 규모를 생각하면 의아할 정도인데요. 사실 전철은 물론이고 KTX조차도 2010년에나 생긴 걸 보면 울산은 철도와 유독 안 친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철도 개통은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울산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울산 최초의 철도는 조선중앙철도가 1918년에 개통한 협계노선 경동선이라는 노선입니다. 보통 경동선을 찾아보면 대구, 영천, 경주, 포항 간의 철도 노선을 말하지만 경주에서 갈라져 울산까지 가는 철도까지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동선은 5년 후인 1923년에 조선철도라는 민간회사 손에 넘어가고요. 이 당시 종착역이었던 울산역은 구도시민 중구 성남동에 있었고 지금은 그 자리 근처에 시계탑거리라는 이름으로 모뉴먼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경동선 개통 10년 차인 1928년 이 노선을 조선총독부가 매입합니다. 조선총독부는 경동선의 이름을 동해중부선으로 바꾸고 다른 철도 노선과 연결해 요즘 말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동선은 폭 762mm의 협계철로였고 다른 노선은 지금 우리나라 철도가 사용하는 1435mm의 표준계였기 때문에 기존 철로로는 다른 철도와 이어서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동선을 표준계로 바꾸는 개궤 작업을 시행해서 1936년에 재개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철로폭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경동선은 울산에서 끝나는 노선이었고 이 노선을 경부선의 부산진까지 연결하려는데 기존의 울산역이 태화강과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등 지형상의 이유로 그 위치에서는 연장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개통 1년 전인 1935년에 울산역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인 중구의 학성동으로 옮깁니다. 보통 옛 울산역이라고 인터넷에 보이는 사진들은 이 학성동 시절의 울산역입니다. 이 근방에는 지금도 구역전 시장이나 구철길 사거리 등의 지명으로 과거 철길이 있던 흔적이 남아있고요. 학성동 울산역 자리는 역이 없어진 이후에 부지가 매각돼서 월마트가 되었다가 월마트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이마트 학성점으로 바뀌었고 이마트가 폐점하면서 신세계건설에서 지은 빌리브 울산이라는 이름의 주상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울산역은 남구 삼산동으로 다시 한번 이설됩니다. 울산은 정부 주도로 공업도시로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기존의 동해남부선 철도는 물론 화물철도 노선까지 도심을 관통했기 때문에 울산의 도시화에 기존 철길이 장애물처럼 된 거죠. 결국 주거 상업지역과 공장지역의 경계선으로 도심 철도를 이설하게 되고 1992년에 새로운 철로와 함께 울산역도 새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게 현재의 태화강역 위치인데요. 역 위치가 남구 시가지의 끝에 걸쳐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게 여객 측면에서 봤을 땐 기존 도심인 중구에서 거리상으로 멀어진 건 사실이지만 신도심인 남구의 시가지 중심은 아니어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역이 위치해 있고 울산의 여러 화물철도 노선에서 올라오는 화물열차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넓은 철도 부지가 필요했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다만 기존 노선이 병영역이나 달리역 등 울산 도심에서도 여러 곳에서 열차를 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울산 북구의 호계역을 제외하면 울산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철도역은 남구 끝에 울산역 하나였습니다. 울산 시내 내부의 이동은 자동차와 시내버스로 대체가 되었고 철도는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위주로만 타게 되는 교통수단으로 포지션이 축소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울산역에는 새마을호 장대 열차가 운행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16량짜리 새마을호 열차가 경주에서 갈라져서 8량은 포항, 8량은 울산으로 가는 운행 패턴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죠.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복선의 경부선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현재의 태화강역까지 단선철도를 이용해 운행하는데 최근에 선로 개량 이전까지 동대구역에서 태화강역 구간이 무궁화호로 1시간 45분 남짓 걸렸던 걸 보면 새마을호를 타도 시간적인 메리트가 크지 않았고 경부선 본선이 아니기 때문에 열차 운행 횟수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바로 항공편이었습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이 많은 곳이라 서울과 울산 간의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데 비즈니스 이동 수요는 가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걸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라면 기차역은 시내에 있고 공항은 외곽에 있는데 태화강역이든 울산공항이든 접근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KTX가 들어서기 전까지 서울과 울산 간의 교통에서 항공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철도의 19배에 달할 정도였다고 해요. 저도 울산에 갈 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거든요.
한편 울산 지역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입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대구에서 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노선으로 정해졌는데, 경주와 부산 사이 울산에 정차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죠. 울산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경주에 고속철도가 정차하는데 광역시인 울산에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역간거리를 유지해야 고속철도가 제속도로 달릴 수 있다며 동대구역과 부산역 사이에는 신경주역만 짓는 걸로 경부고속철도 계획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당선자가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게 고속철도 울산 정차였습니다. 뒤이어 대선에서 같은 공약을 내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속철도 울산 정차역은 급물살을 타고 마침내 건설이 확정됩니다. 2010년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동대구에서 부산까지가 개통하면서 울주군 삼나무배 고속철도 정차역인 울산역이 개통되었고, 기존에 있던 울산역은 태화광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KTX 울산역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항공편과 철도의 분담률은 정반대로 뒤집히게 되었죠. 그리고 2021년 12월 기존 동해선의 복선전철화 개통과 함께 태화강역까지 광역전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부전에서 일광까지만 운행하던 동해선 광역철도가 드디어 티스푼 공사를 끝내고 부산을 벗어나 울산에 진출한 건데요. 태화강역은 오랜 시간 무궁화호 단거리 수요로 도시 규모에 비하면 근근히 버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번에 개통한 동해선 광역전철은 기존 무궁화호 대비 짧은 배차 간격, 저렴한 운임, 간편한 요금 결제, 다양한 중간 정차역 등 전철의 강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나 영상들로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열차가 사실상 30분에 한 대 운행하고 내량인 점을 감안하면 전철 운행에 들어가는 원가 대비 탑승하는 인원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가 완공되면 태화강역에도 KTX 이음이 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청량리에서 안동 구간을 운행하는 KTX 이음이 동해선을 이용해 부산 부전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중간에 태화강역에 정차하게 되는 건데요. 서울 청량리역과 수서역에서 태화강역으로 운행할 KTX, 그리고 기존의 경부고속선 울산역 KTX 중에 어느 쪽이 승기를 잡게 될지도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태화강역은 12년 전 KTX 울산역이 그랬던 것처럼 멋진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전차라떼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